제가 이제 그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고 하면은 또 이제 또 요건 이제 다른 팁을 또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. 제가 이제 건물을 이제 저희가 이제 영업해서 수주를 해오잖아요. 근데 영업이 이제 건물이 하나도 없었다고 제가. 근데 이제 서울 이거는 이제 방송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서울대 입구에 있는 한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. 근데 그거를 누가 샀냐 그러면 치과 의사가 샀어요. 치과 의사가 구매를 했어요. 근데 처음에 전화가 왔어요. 뭐 막 하더니 이제 좀 거들먹 하시더라고. 그러면 돈도 있으니까. 근데 차도 타고 온 거 보니까 막 외제차 막 그런 거예요. 스포츠카 같은 거. 그래가지고 건물을 하나 샀대요, 이번에. 그래가지고 그걸 한 36억에 그 당시에 샀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가서 봤거든요. 가서 봤는데 이거 완전 덤팅이 쓴 거예요. 덤팅이. 36억이면. 그 당시에 아무리 못해도 4억에서 4억 정도는 더 다운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건물이에요. 그냥 모르는 거죠, 그 사람.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건물을 그때 이제 건물을 가서 이제 쭉 볼지도 모르니까 위에서부터 이제 걸어 내려서 그냥 문 닫혀 있으니까 보고 그냥 그냥 알았다고 그래서 사인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죠. 근데 가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건물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근데 이제 관리를 맡겨준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제가 나선 거죠. 근데 제가 나서가지고 뭘 했냐. 그리고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이 들어가잖아요. 건물에는. 그러면 중도금이 들어가면 매입자의 권리가 매수자의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. 즉 계약금을 주면 그때 세입자랑 이야기하면 안 돼요. 그거는 매도자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. 뭐 부동산 하시면 다 아시는 겁니다. 즉 중도금까지 들어가게 되면 매수자의 권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중도금 한 이후에 제가 이 건물에 가서 다 두들겼어요. 그리고 이 건물에 하자가 있는 걸 말씀해 달라고. 건물이 이제 매각이 되는데 매도가 되는데 이제 이거 관리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세입자들이 엄청나게 친절하더라고. 일로 와보시라고. 여기 물새고요. 여기 곰팡이 있고요. 막 이게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곰팡이 생겨도 건물에 결로 때문에 이게 생겼다는 거야. 이게 전부 다. 그러면 그거를 전부 다 일일이 사진을 다 찍어 왔어요. 사진을 다 찍어 와서 엑셀로 그거를 1번, 2번 이게 넘버링을 쭉 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쭉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잔금 치를 때 제가 맨 마지막에 가서 말씀드렸죠. 이게 중대 결함에 의한 거는 매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. 1년 동안. 그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. 그럼 매도자 책임이에요. 그러면 결로나 그 누수 현상이 있으면 매도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청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. 그러면 중대 결함을 숨기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그 중개업자가 조금 나이 드신 이제 그 여자분이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매도자 책임이었어요. 매도자 편이었어요, 막. 뭐 동네고 막 이러니까 그 동네에서 맨날 그 집 임차 맞춰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안면도 있고 그러면 이제 좀 챙겨준다고 했나 보다. 그러니까 매도자라고 막 그랬는데 그 페이퍼를 딱 내놓고 이거는 매도자 책임이고 그 다음에 이건 중개업소가 다칩니다. 중개업소가 바로 부동산협회에다가 이건 보내면 바로 정지입니다.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매수자 편으로 바뀌더라고. 그걸 해줘야죠. 막 이러는 거야. 이게 결함에 대해서. 그래서 결국 36억에서 그 자리에서 저는 1억을 깎기를 원했거든요. 그거를 못하고 7천만 원까지 깎아놨어요. 7천만 원. 그래서 7천만 원 깎아주고 그 관리를 땄어요. 관리업을. 그렇게 해서 7천만 원 깎아주고 나서 그냥 그 아침서부터 그 잔금 치를 때 아침 10시서부터 거기서 끝나니까 8시 반인가 뭐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냥 가시더라고요.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. 에피소드가. 그래서 하여튼 이제 관리 영업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많아요.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할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왜 이제 이걸 드리냐 그러면 뭐 매도자, 매수자 막 이러는데 이제 혹시 이제 건물을 사시거나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건물은
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. 가서. 이건 초보자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인컴 게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.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내가 이 건물을 갔는데 다 만실이야. 다 만실이야.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. 주 옆에는 갔는데 공실이 많아. 공실이. 건물에 한두 개는 있는데 이 건물은 이상하게 만실이야. 의심을 해야 돼요. 왜냐 그러면 1년짜리 계약이나 입주자가 그 전에 한참 전에 들어온 건들은 오래 살았다는 얘기예요. 하지만 단기 계약은 누군지 모르잖아요. 단기 계약. 단기로 들어왔어도 입주율은 100%예요. 예? 그럼 내가 매도자예요.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팔고 싶어. 원룸을. 내가 한 30개짜리 있어요. 그럼 내가 팔려고 그러는데 공실이 많으면 잘 팔리겠어요? 안 팔리죠. 당연히 안 팔리죠. 저는 그러면은 저는 아는 사람 다 끌고 와요. 그래서 계약과 해요. 계약해라. 단기로 해라. 단기로 계약. 단기 계약서 해요. 그래가지고 월세가 들어온 거 통장 나중에 현찰 주면 되죠. 주고 송금 받으면 되잖아요. 맞죠? 아니 통장 까달라고 그러면 까줘요.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 다 보여줘요. 만실이잖아. 수익률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. 수익률이 막 안 보이는 막 7%, 8%, 10%까지 나오는. 그럼 이상한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건물을 꼭 사실 때는 주변 건물을 무조건 가봐야 됩니다. 주변에. 이거는 바보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거기를 안 가보는 사람들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. 그 옆에. 가서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우리 딸이 요번에 대학을 갔는데 원룸 얻으려고 하니까 방을 보여달라 하면 요거는 500에 얼마입니다. 1000에 얼마입니다. 라는 얘기하면서 다 보여줘요. 이 집도 가서 보여주고 이 집도 가서. 그러면 또 물어보면 되잖아요. 여기는 한 몇 개 되는데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되냐고 비어있는 게. 그럼 다 알려줘요. 예? 그런 거. 그리고 딱 와서 계산을 딱 때려보면 이게 얼마짜리라는 게 역산이 돼요. 내 목표 수익률이 5%다 생각을 하면 이 건물을 사서 5%다 거꾸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거꾸로. 그런 그 건물에 매입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건물 그리고 내가 원룸을 한다. 그럼 원룸을 당연히 옆에 있는 건물들을 가서 봐야죠. 기존 설비가 옆에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돼 있고 그게 얼마짜리인데 아니면 더 좋은 방도 보고 그러면 본인 시세를 다 알 수가 있어요. 지금 직방 다방 보는 거 다 봐요. 누구든지 다 보고. 근데 일단 온라인으로 보고 현장 가서 다 확인을 해야 되죠. 직접 걸어서. 그러면 자기가 건물을 매입할 때 이걸 얼마에 매입을 하는지 얼마에 사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건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인컴 게인이 제일 중요한 시기로 돌아옵니다. 네. 하여튼 요 강남에서 얼마 전에도 58억에 사신 분은 덤탱이 쓰시더라고. 네. 왜 그러면 너무 보증금이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. 그리고 전부 다 있는 대부분이 보증금으로 돼 있고 단기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단기 수익률만 보고 뛰어드는 거죠. 그래서 건물을 매입을 한 거죠. 근데 적어도 저 같으면 거기서 한 50억 정도밖에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엄청나게 그런 걸 사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런 걸 살 때는 기다리는 게 좋아요. 기다리는 게.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. 어차피. 지금 금방 그 기다리는 기간이 자기가 목표한 가격에 살 수 있으면 그만큼 돈을 번 거니까.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. 내가 좀 더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는 좀 더 기다려서 천천히 보고 내 적정가,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야지만 되는 건데 이거를 급히 사는 바람에 거기서 몇 억이면 월세가 얼마를 몇 년을 해야 되는데요. 최근에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거래 자체가 많이 줄은 거는 사실이에요. 과연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했어요. 토지 분양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학원 다니면서 부동산업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
대한민국 주택임대관리 1등 브랜드 스마트하우스와 함께하세요. 첫째, 브랜드 네이밍을 통한 공신력 확보. TBCF와 온 오프라인 마케팅으로 높은 스마트하우스의 브랜드 인지도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. 둘째, 브랜드 지역 권역 선점. 입점 위치 반경 200m 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체계적인 교육. 창업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이론부터 임대인 고객 영업의 구체적인 이론과 실전, 현장 실무 지식과 노하우, 임대주택 개발 및 가치를 높이는 방법까지 교육해드립니다. 창업 예정자들을 위한 창업 실무 사관학교도 매년 열립니다. 넷째, 임대인과의 수주 연결. 첫 스타트 건물 관리를 스마트하우스를 통해서 계약을 쓰게 되었는데요. 저희가 오피스텔은 관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2만 원씩 해서 지금 30호를 관리하기 때문에 월 60만 원 수익이 있고요. 본사에서는 이제 연락 왔고 수주한 거는 그 오산 걸동 쪽에 그 다가구 하나 수주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. 다섯째, 주택임대관리 솔루션 제공. 스마트하우스만에 특화된 모바일 앱으로 공실, 연체, 시설관리 등 임대관리가 더욱 편리해집니다. 여섯째, 협력업체 제공. 이사, 청소, 인테리어 등 본사 협력업체로 원스톱 부동산 서비스 실현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교육하고요. 관리 체계가 서로가 잘 돼 있어서 그걸 활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보다는 더 차별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임대인한테 주지시켜 줄 수 있는 거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뭐 거래 절벽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건물 관리업을 하다 보니까 매달 고정 수입이 들어와서 사무실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스마트하우스 세미나 참석 문의는 1566-5423